전 세계는 돈 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모르고 뭐하고 사는 건지. 그래, 내가 전에 설명한 적 있잖아요. 한번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전략 자산으로 삼아서 그걸 갖고 달러를 갖다가 더 강력하게 향후 또 뭐 몇십 년간 이끌어 가려고 지금 준비 작업 중이거든.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그 작업이 밑작업이 다 돼서 요번에 법안도 통과가 됐어요. 다 이미.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AI 기업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의 회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하여튼 오만 데서 엔비디아도 포함해서 그런 데서 돈을 쓰게끔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끔 강제적으로 만들 거예요. 이건 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뭐 7월 달에 되니 많이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통 자본가 시장, 그러니까 은행들 있잖아요. 이걸 미국에선 월가라고 하는데 미국의 달러를 갖다가 찍어내는 곳이 있어요.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미 연방은행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국가에서 달러를 찍어내질 않고 연방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듯이 미국에는 연방은행이라는 곳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달러를, 문제는 미국에서 재정을 가지고 끌어다 쓰려면 월가에서, 그러니까 미 연방은행에서 돈을 찍어줘야지만 되는데, 돈을 찍어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미국의 국채를 발행을 하면,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이걸 갖다가 월가 쪽에서 자본가들이 사줘야지만 달러를 발행한 효과가 나. 시스템이 우리랑은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랑 전통 그 자본가 쪽이랑 전쟁 중이거든 지금. 그리고 미국의 자본만 있냐면 전 세계 자본이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 자본가들과 트럼프와의 지금 싸움이거든. 요번에 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분명히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뚝 떨어졌어요. 금 가격이랑 비트코인 가격만 뚝 떨어졌거든. 그게 뭐냐면 자본가들이 안 사는 거야. 그걸 안정자산으로 보질 않고 안 사겠다라고 해서 힘겨루기 싸움이야. 트럼프랑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다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이것과 또 연관이 되게 크거든요. 더군다나 가장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한 20, 30년 동안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다고.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안 내. 금리가 없었다고. 그게 거의 20, 30년 동안이거든. 그러니까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전 세계 자본들이 엔화를 빌려다가 다른 데다 투자해가면서 막 돈을 써갖고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요번에 일본 애들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내기가 힘들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며 금이며 뭐며 이런 자산들을 다 팔아서 일본 엔화를 사고 있다고. 사람들이 돈 갚으려고. 일본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단 뭐 다른 나라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일본 내부에서 지금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데, 이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받고 있고, 하여튼 간에 지금 전 세계가 뭐 전쟁 벌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전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인터넷,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된, 디지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걸 누려갈 것인가, 뭐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이런 전쟁들을 벌이고 있거든. 쩐의 전쟁을. 또 우리나라는 뭐 없어. 뭐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도 안 가져. 오히려 그냥 주식시장이야. 오로지 주식에 지금 뭐 8천이니 7천으로 떨어졌니 뭐 이것만 하고 있고, 선거, 정치, 일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쓸어먹고 있고. 좀 그래. 이게 어마무지하게 지금 중요한 이슈인데도 이 이슈가 전혀 다뤄지질 않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 뉴스 방송 같은 데서도 전혀 내용이 나오고 있질 않고, 오히려 이제 그냥 유튜브에서
이쪽의 전문가 애들이 자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입장이 다 달라. 자기 전공 분야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필요한 쪽으로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가서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어 간다고. 여기에다가 더 웃긴 게 벌어진 게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전기차 만드네. 테슬라. 걔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X라고 해서 옛날에 트위터라고 하는 그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 지가 좀 됐는데 이걸 이름을 X라고 바꿨지. 일론 머스크는 X에다가 결제 시스템을 갖다 탑재를 하려고 해. 뭔 얘기냐면 지금 은행 이자 싸니까 자기는 이자를 더 주겠다야. 지금 은행 이자가 뭐 3% 정도면 자기는 6% 정도 주겠다는 거고, 여기서 AI를 통해 갖고 주식 투자를 해 갖고 수익이 생기면 그것도 쉐어해 주겠다, 나눠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돈을 그냥 놀리느니 이자 더 주는 데다가 옮겨 타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야. 그래서 전 세계 돈을 다 빨아들이겠다 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하긴 하거든. 이거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일론 머스크 암살 당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돈을 발행하는 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돈을 찍어내는 건 사실 자본가들이 영란은행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폐 발행권을 갖다가 가지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걸 이제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무기로 딱 쥐고서는 이제 시장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한 거지. 이걸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미래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돈의 시스템이 변하기에 왔고, 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난리도 아닌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주식시장도 보면 지금 거의 엔비디아도 꼭지점이고, 삼성도 SK 하이닉스도 지금 거의 최고 꼭지점이거든. 돈을 더 이상 벌어들이기가 힘든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동안에는 AI를 만들 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학습용 하드웨어가 필요했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HBM 시스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어마무지하게 수주를 해서 정말 난리가 났지. 지금 뭐 삼성한테 노조 애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같이 나누자고 하고, 삼성이 뭐 국민들과 이걸 나누겠다고 하고, 이게 뭐 전부 다 지금 현재까지 온 시스템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AI는 어느 단계로 넘어가고 있냐면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근데 이 추론 단계는 HBM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시스템이 더 잘 먹히고 있다고. 올해인가 세레브라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갖고 지금 이게 엄청나게 대박을 쳤는데, 얘네가 만든 칩이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추론 시스템에 엔비디아의 그 칩을 갖다 쓰지 않고 세레브라스가 만든 칩 가지고 연산을 해내는 방식이 지금 미래의 AI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이게 상장이 됐는데, 시장이 지금 변곡점을 지나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지금 저거 삼성에다가 저렇게 돈 꽂아놓고 있다가 어떻게 되려고들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앞으로 그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HBM으로 돈 버는 시기는 지나간 거거든. 최고 꼭지점에 지금 왔다고. 만들면 뭐해? 더 이상 팔리지가 않을 건데. 그럼 재고 쌓이고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그럼 삼성이나 SK는 대안이 없냐? 있어, 있기는 걔네들이. 근데 그게 대안 시스템으로 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면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난 요번에 그 이재명이 국부 펀드 만든 것도 사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 이재명이가 국민 펀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완판이 됐거든. 다 팔렸어, 벌써 펀드가. 그러니까 국민들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지금 AI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AI를 갖다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 애들한테 끌려가지 않고 독자적인 AI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고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튀어나온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의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이재명이가 전국민 AI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갖다 하면서 투자심의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인 업스테이지한테 수천억의 규모의 펀드 자금을 편법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업스테이지는 지금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갖다가 인수를 하기로 했고, 그 이제 지금 카카오톡에서 다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을 파는 건데, 돈이 되는데 카카오톡이 팔겠어? 안 팔지? 돈이 안 되니까 파는 건데 다음 포털을 인수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포털은 구글도 거기에 못 이기는데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특이한 기업이 하나 있어. 원래 여기가 모레라는 회사인데 그 칩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토종이야.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긴 한데, 얘네들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모티프라고 해갖고 AI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모티프가 요번에 이 사업에 전국민 AI 바우처 사업에 맨 마지막에 참여를 했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좀 대단히 뛰어나. 엔비디아를 사용하지 않고도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 센터를 만들고 싶어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칩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걸 또 주문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웃기는 현상들 때문에 AI를 개발하고 싶어도 AI를 개발 못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키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이 회사가.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AI를 만들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까지는 가능해. 그러면 이제 업스테이지는 AI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그 기술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기술이 전혀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회사냐면 그러지는 않아. 자체 우리나라 기술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해갖고서 난리가 났었던 그거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는 있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근데 문제는 AI는 학습을 해야 되거든.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을 해야 돼. 근데 자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을 대항하는 우리 자체적인 데이터 A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부족해요. 네이버가 왜 구글 AI나 챗GPT에 못 이기냐면 우리나라 자체 데이터만 갖고는 그 학습 자체가 안 돼요. 전 세계인들이 쓸 수 있는 범용 AI가 되려면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데이터는 우리나라 것만 갖고는 안 돼. 그러면 구글이 그 데이터를 팔겠어? 오픈 AI가 그 데이터를 팔겠어? 중국이 팔겠어? 우리나라가 노가다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못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가능하냐는, 그거는 글쎄요,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다음이란 포털을 갖다가 업스테이지에서 인수를 한 거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거든. 다음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걸로 보인다고. 뭐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국가산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준다고 쳐서 그 데이터를 갖다 활용해서 AI를 학습시켜서 공짜로 국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명분 싸움이니까 뭐 가능하다고 오케이 치자고. 근데 그 데이터 학습한 거 갖고서는 AI가 똑똑해지냐? 턱도 없이 부족해요. 하다못해 그건 누구야?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X에 붙인 그 그록이라는 AI도 내가 그 그록을 써본 결과 뭐냐면 중국에서 데이터를 사왔다야. 중국 데이터를 갖다가 사갖고서는 학습시켜갖고서는 지금과 같은 그록을 그 단기간 내에 빨리 만들어낸 거야. 구글에서 팔겠냐고. 구글은 그 데이터가 자기네 자산인데. 난 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물론 방법이 없냐? 방법은 있어. 근데 그러려면 암시장에서 사야 된다고. 국가 사업을 갖다가 암시장 걸 사갖고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엔 우회 도로를 파서 뭐 동남아의 어떤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술 자문을 받아갖고서는 뭐 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다가 돈을 줘갖고 거기서 암시장에서 사갖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시켜서 뭐 만들고, 이런 우회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건 다 불법이고 편법이거든. 국가 사업에 편법 불법을 쓰겠다? 공식적으로? 이게 뭐지?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여서. 그러니까 지금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2028년인가까지 국가에서 돈을 대줘. 얘네들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준다고. 근데 이재명 정부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돈을 안 밀어주면 업스테이지는 어디서 수익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거든. 제대로 된 AI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아무도 쓰지 않게 되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팔리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 이슈 중에서 진짜 큰 이슈들은 이런 것들이거든.